이거 진짜 간땡이도 크지 않아요?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에 개입할 생각을 하나요? 자,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설이 하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자, 5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창원 의창에서도 공천을 못 받았고, 또 김해 갑에 가서도 양쪽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자, 김건희 약속했어요.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가 있어라. 믿고 가라. 라고 했는데 둘 다 안 된 거야. 한동훈이가 빠꾸 놓은 겁니다. 한동훈이가 받아주지 않은 거죠.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 뒷이야기들, 관련된 뒷이야기들 탈탈 털어서 싹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에 접근하실 수 있답니다. 자, 국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폭로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저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 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천을 됐어요. 물론 그 뒤에 칼같이 버렸지만 또 뭐. 자, 기가 막히잖아요.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문자 받아서 자랑하고 다녔다, 국힘의원들이. 나 여기 어디 공천 될 거야, 나 여기 이미 확정됐어. 김건희한테, 우리 건희 여사한테 문자 왔어. 확답 받았어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거. 국힘의원이, 김웅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답니다. 올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서 2월 달부터 계속 여의도 정가에 떠들던 이야기가 이제서야 뉴스 기사로에서 나온 겁니다. 저 사람들 자, 이렇게 김건희가 총선에 공천 개입했다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윤석열 김건희 정권 끝장낼 뉴스잖아요. 완전 이거 사직해야 되고 탄핵 당해야 되는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김건희 측에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대통령실은,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문자 주고받은 사실 없다, 통화한 사실 없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 얘기를 못해. 이 얘기를 못하고 컷오프 되는데 무슨 소리야. 걔 창원에서도 안 되고 김해에서도 둘 다 컷오프 돼서 잘렸잖아. 그런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결과 발생 안 했어. 이렇게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결과 발생하지 않았어도 선거법은 개입만 해도 기수에 이른 거예요. 이미 위험 발생했잖아요, 벌써. 하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윤석열 김건희 탄핵 사유,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대통령실이 해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는, 우리 김건희는 관여하지 않았어. 관여해도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개소리를 해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해온 거 보세요. 맨날 고소고발 했잖아요. 좀만 이상하면 가짜뉴스라고 하고, 김종대, 김어준, 부승찬,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등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소고발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소고발하지 않고 보면, 자, 국힘은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이 정도로 끝낼 모양이에요. 만일에 하게 되면 다 까지니까 사실이 진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쫄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철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장성철 소장. 김건희와 김영선 간에 적군을 옮기도록 요청한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먼저 깔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공천 못 받았잖아, 이건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지적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최초 보도, 이 뉴스토마토 기사에 보면, 이제 A 의원, B 의원이 나옵니다. 이준석과 천하람이에요. 이준석, 천하람. MC는 명태균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썰이 등장을 했어요. 아마도 사실인 것 같아 보니까.
내용 인젝스는 이겁니다. 이 김영선이가 그 수돗물도 막 그 물고기 수족관 좀 이따 제가 영상 틀어드릴 건데 수족관에서 물도 막 퍼먹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하면서 7번씩이나 막 퍼먹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본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나서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창원에서도 낙선에 또 김해에서도 낙선에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이 관련 정보 자료들 김건희와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싹 싸들고 이준석 천하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했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썰이에요 지금. 관련 영상들 한번 볼게요. 자 노영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천하람이었다. AB는. 이번에 그 뉴스마트에서 나와 있는 A 의원, B 의원, C, D만 나오잖아요. 그 AP 의원이 지금 이준석 천하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죠 얘기도. 또 이번에 자 A 의원, B 의원 이야기도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준석이가 받다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받다라는 얘기. 이준석이도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국힘에서 공천 탈락하니까 정보 싹 다 싸들고 김건희 비리 정보 싹 싸들고 온 거예요. 가서 나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 1번 달라 내가 이 개혁신당에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B 의원 천하람 여기도 이제 확인하고 다 만났다는 거야. 특히 이 B 의원은 MC까지 만났대. MC가 누구라고 됐어요? 명태균까지, 이혁수님까지 만났답니다. 그 자리에서 MC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4개 건넸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B 의원 천하람으로 추정되는데 메시지를 건넸대요. 4개 건넸대. 그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건희와 김영선이가 주고받은 것이다. 이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 물론 중앙에도 매우 알려진 역수인입니다. 김종인 씨도 알고 신성범, 박완수 경남지사, 함성득 교수 등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MC가 김영선 의원을 당시 돕고 있었으며 이는 복수의 김영선 의원 참모진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영선에 참모했던 시신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MC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다.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심경이 복잡하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 D씨는 김건희와 김영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자, 김건희와 문자한 적 없다는 김영선. 자, 이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시사인에서 천하람과 신장식 의원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보세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이니까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공천의 탈락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개혁신당 찾아간 적이 있나요? 박영선이가. 사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살짝 한번 빼죠.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천하람. 없는 것이고. 네.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부추깁니다. 윤석 대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총선철에는 자기의 일이든 타인의 일이든 정보 꾸러미들을 가지고 정당들을 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저는 뭐 표시를 알려주죠. 였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가능성으로 대신 표시를. 개혁신당 공천을 타진했다. 그런 보도들이 있죠. 네, 그 보도들이 있단 말이죠. 개혁신당 공천을 타진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김영선 의원 정도 급이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급이면 비례 1번을 타진하지 않았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때 비례를 이제 비례 1번을 다녔다, 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례 1번을 타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죠. 당연히 이제 뭐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찾아갔을 가능성 매우 높고 그리고 뭐 비례 1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아니 이건 그냥 그분의 급 5선 의원 5선 맞죠? 4선인가? 5선이실 예. 거예요. 네, 5선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뭐다. 많은 걸 보따리를 갖고 오신다니까. 그 저는 보따리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냥 뭐 뇌피셜로 생각해 봅니다. 자, 국회의원 2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국회의원입니다. 개혁신당 하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이 정도 하면 사실이죠.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한테 배신이 아니죠. 김건희도 해주려고 됐어요. 해주려고 됐는데 이 한동훈이가 반대한 걸로 보여요. 한동훈이가 이제 김건희 문자도 읽고 나서 씹어요. 답장도 안 해줍니다.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죠.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게 틀어진 거야.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김영선이 개혁신당을 찾아왔다. 천하람과 이준석을 찾아와서 1번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과 천하람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자, 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수족관에 물을 막 퍼먹습니다. 지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고기 똥 잔뜩 묻은 똥을 싸놨을 거 아니에요. 수족관에.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거 병 걸려요. 그 물을 막 퍼먹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당합니다.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싱싱하고 좀 보세요. 하나, 두 번 막 떠먹죠. 이 김영선 3번. 네 번 먹으려다가 지금 안 먹고 또 먹습니다. 4번. 옆에 수준 옮기더니 또 떠먹어요. 바닷물 해수욕. 6번, 7번. 자, 대단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7번씩이나 막 떠먹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합니다. 아마도 이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와는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6월달에 공천이 됐겠죠.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의 이제 그 직을 수행하고 나서부터 5월달부터 했잖아요. 6월달 바로 6월달 그 보선에서 공천돼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자, 경남 지역은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김영선이 당선이 단독 전략 공천을 받아서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김건희가 공천을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까지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고 결국에는 개혁신당을 전전하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김건희가 40 총선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기사가 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직을 내려놔야 되는 대통령 직을 탄핵당해야 되는 헌법 위반이니까 법률 위반이니까 직을 내놔야 되는 사안이고 진짜로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제대로 해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해찬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에 내가 산증인이다.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었다면 내가 잘렸겠나. 내가 김건희에 얼마나 충신인데 내가 잘렸겠나. 한동훈이 너는 한동훈이 자른 거야. 김건희야 해주고 싶었겠지. 한동훈이 자른 거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장해찬 울고 있네요. 울고 있어요. 자, 이 명태균 정책 책사. 명태균 씨 이름이 기사에 찾아보면 딱 하나 나온답니다. 역술인으로 알려졌는데 김영선과 이민희 창원시 의원 명태균 정책 책사 등이 회의를 했다. 경남 한의사회와 회의를 했다. 이 기사 딱 하나 있어요. 정책 책사가 뭡니까 대체? 기가 막히죠. 역술인 나와요. 이 명태균이 김영선을 여기에 창원의 의창에 꽂아놓고 여기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활동 무대도 창원이라고 해요. 창원 쪽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업에도 많이 도움이 됐겠죠. 특히 국힘 여성 의원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다. 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그렇답니다.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와 짝짝꿍해서 국힘의 공천을 주물렀다. 개입을 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이 역술인을 많이 찾는데 국힘의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와 친하다고 친분을 자랑하니까 그런 얘기죠. 자, 명태균 씨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에서 산업 비즈니스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마케팅을 전공했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광고업 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관련해서 명태균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창원대학을 나왔고요. 석사 과정까지 마쳤고 또 2010년대에는 창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 사업도 유지네. 광고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고 이제 여론조사까지.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24년 공천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2022년 그 당시에 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누가 개입을 해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으로 내려보냈느냐. 여기에 중심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역에서 내가 김건희 여사 힘으로 충분히 김건희 여사 힘을 활용해서 내가 친분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되고 지역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당직을 가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좌중을 압도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지역위원회 운영을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녹취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명태균 씨하고 저희들이 한번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을 일산에서 창원으로 내려보내는데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의혹이 있으면 첫 번째, 국민의힘 그 당시에 당대표와 관련이 있다. 이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용산일 텐데 용산은 누구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강조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뒷배가 바로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는 이 질문부터 들어가야 2024년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명태균은 여의도 마당발로 통했다. 김건희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다녔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이죠. 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원대학을 나왔고요. 명태균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 등이 어떤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흥미롭네요. 요게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김건희, 윤석열을 끝장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부상했다는 거죠. 네. 이분을 급부상시킨 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냐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가 키워줬나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유력 정치인들까지, 그러니까 뭐 명태균과 같은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화가 많이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언젠가 김건희 터질 때문에.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번에부터 계속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바로 이 김영선 씨 같은 네. 케이스예요. 김영선 의원이 뭐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직접 제가 이제 증언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이 창원으로 공천되는 시점에 누군가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까고 이야기합시다. 그 배우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밝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김영선 의원을 거기에 공천해야 될 만한 당위적 이유가 있었느냐. 여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그 지역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4년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2022년도에 왜 김영선 의원이 창원으로 날아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생긴 것이고. 아니 그럼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뭐예요? 둘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적하고 취재하고 지금 이제 드러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증언을 좀 들어보니 대선 전부터 알았던 관계라는 거예요.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딘가 출입을 많이 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출입을 많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인맥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리고 나름의 책사로서 역할을 해왔다.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본인의 증언만으로 보면 매우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용남 의원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 세 분을 통화하면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약간 오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하고 친하다고 네, 예. 말한 것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런 역술이나 이런 거에 많이들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대. 그건 한의사회 김- 사람들. 네, 김영선 위원장, 저 분홍색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민희 아니야? 이만희 예. 전 창원 이민희 시의원, 의원, 네, 네. 이민희. 그다음에 명태균 정책 책사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사. 책사, 정책 책사, 책사. 책사는 우리가 그게- 저 그러니까 왕조 시대 때 아닙니까? 봉건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그걸 이제 이름을 직접 쓰고 했을 정도로 본인은 이제 실체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저분 스타일이 아마 이제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부인과 관계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이제 이러고 노영희 변호사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어제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좋아 또는 관계를 맺었고 유지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이한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 말이 맞다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아파트에선가 누가 할머니가 뭐 쏴줬다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쪽에 가능성이 훨씬 더 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역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그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손바닥에 왕자 쓰면 정말 왕이 된다라고 하고 그걸 찰떡같이 믿거나 아니면 뭐 굳이 나쁜 것도 아닌데 뭐라 안 해 뭐 이래가지고 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추정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박근혜 정권 이후에 두 번째 국정농단처럼 보이는 사건인 거죠. 왜 그러냐면 아주 구체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선거 개입을 했더라도 이건 뭡니까? 불법 행위죠. 자, 이 얘기가 범죄죠. 대통령도 할 수 없고요. 영부인은 더더욱도 할 수도 없는 그럼요. 그 불법이고 그거는 뭐 헌법 위반 사유죠. 네. 10월 1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월 16일. 지금 이제 네, 9월 교육감 9월 선거랑 보궐선거. 보궐선거 자, 분명히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자,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 지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했는지 등을 밝혀져야 되는 거죠.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김건희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괘씸한 건 이 이준석의 태도인데 보세요. 김건희 총선 개입설에 이준석 선의의 조언일 수도 완결성 떨어져 아다르고 어달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준석은 분명히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다 봤어요. 지가 원본을 보든 뭐 복사본을 보든 캡처본을 보든 다 봤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본 걸로 보여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의의 조언일 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뼛속까지 국힘이에요. 제가 봐서 이준석은 뼛속까지 국힘이다. 언제든지 국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국힘의 핵심 지지층들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돌아가서 지가 차기 대통령이든 차차기든 차차차기든지 간에 대통령 후보가 언제든지 돼서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조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지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 사과를 해야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불법 행위를 지가 목적을 했으면 지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 윤석열 김건희를 이 불법 행위를 발견해서 탄핵해서 못하는 생각을 해야죠. 진짜로 못됐어요. 아주 나쁜 정치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을 해야죠. 그게 젊은 정치인 아니에요? 참신한 정치인. 아주 못된 것만 다 배운 것 같아 보니까 아주 나빴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컷오프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 얘기밖에 못 해요. 문자 주고받았다, 안 주고받았다,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 자, 통화 안 했다,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분명히 공천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하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그 거짓말 합니까? 기자들이 보통 거짓말 합니까? 안 하죠. 특히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거짓말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영상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